안녕하세요. 밸류링크유 국제물류사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컨테이너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건설 산업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건축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간편한 시공 및 경제성, 재활용 등의 장점 덕에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별채나 세컨하우스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고요. 서울만 둘러봐도 펜션, 전시회 부스, 사무실, 카페, 박람회 등 여러 분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컨테이너의 본래 활용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류에서 컨테이너 박스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혁신적 아이템이란 것을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했었죠. 컨테이너는 일반 잡화 및 특수한 화물을 외포장 없이 용이하게 수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등 수송 중의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인력 노동 대신에 기계화를 통해 하역 작업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물용 컨테이너의 정식 명칭은 기구 그리고 단체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부산항에서부터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는 1974년에 준공된 인천항입니다. 컨테이너는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도 많은데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컨테이너는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일반 잡화 수송에 적합합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냉동 화물 및 과실, 채소, 의약용품 등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26도에서 마이너스 28도 사이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벌크 컨테이너는 메가, 소맥분 등의 분체 또는 분 상태의 화물 수송에 적합하도록 천장에 구멍이 있고 내부는 FRP로 가공되어 있어 청소가 용이하며 외부 온도 변화의 영향이 드라이 컨테이너보다는 적습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는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 화물에 적합한 컨테이너로 천장은 탈부착 가능한 수밀성 높은 캔버스 덮개로 되어 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상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용이합니다. 플랫 랩 컨테이너는 드라이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 양측 벽도 탈부착이 가능해 바닥과 사주만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계류, 강제, 원목 등의 중량 화물을 전후 좌우 또는 상방에서 지게차로 하역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 데 용이하고 단단한 바닥판 위에 양쪽 지지대가 화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여 큰 설비 또는 규격화되지 않은 제품들에 적합합니다. 탱크 컨테이너는 단위화된 일관 운송이 어려운 액체 화물, 장유, 유류, 화학약품 등 유체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탱크를 준비한 컨테이너로 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 등이 있고 고압, 저압, 보온 설비나 가열 설비를 갖춘 것도 있습니다. ISO 탱크로도 불립니다. 컨테이너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면 ISO, non-ISO 컨테이너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ISO 컨테이너란 이 단체에서 규정한 규격, 치수, 강도 및 구조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제작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또한 ISO 컨테이너는 ISO 테스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컨테이너 지붕 및 벽의 강도,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의 여부 등 기본 12개의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컨테이너 종류에 따라 6개의 테스트가 추가적으로 더해집니다. 무역거래 시 컨테이너의 규격을 선택하는 것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에는 길이에 따라 20피트, 40피트가 있고 높이에 따라 GP 컨테이너와 HC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GP의 의미는 범용으로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컨테이너는 GP로 간주합니다. HC는 HQ로도 많이 통용되지만 HC가 맞는 명칭입니다. HC는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높이가 약간 더 높은 컨테이너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두 컨테이너의 높이는 각각 8.6피트, 9.6피트로 둘의 차이는 딱 1피트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컨테이너 단위 용어로는 TU, FU, 그리고 CBM 등이 있는데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TEU,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FU입니다. CBM은 화물의 가로와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해 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1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정육면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면 약 28CBM 정도 되고 40피트 컨테이너는 55에서 58CBM 정도의 양이 적재되는 규모입니다. 해운 시장에서는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 큰 이슈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작년 1월에 비해 현재 3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고 선박을 구하지 못해 이도저도 못하는 화주들도 생겨났죠. 그런데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서부 LA와 롱비치항 항만의 적체 현상 심화입니다. 최대 화물 수입국인 미국 항만 기능이 마비되면서 빈 컨테이너 반납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항만에 진입한 선박은 빈 컨테이너를 제때 회수하지 못하여 출항은 더 지연돼 새로 도착한 선박들은 바다 위에서 계속 대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빈 컨테이너가 출발지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며 미국으로 갈 선박에 실을 컨테이너 박스는 더욱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항만 직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이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항만이 폐쇄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컨테이너 제작 업체가 모두 중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컨테이너 제작을 했었지만 원가 경쟁에서 밀려나 현재는 중국의 거의 모든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2,500달러였던 20피트 컨테이너 가격은 올해 6월 4,500달러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인도와 한국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제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CAX 데이터를 통하여 컨테이너 가용 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AX 데이터는 밸류링크유 BIS 및 마켓 데이터에서 확인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컨테이너 역사에 뒤이어 종류와 이슈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밸류링크유의 국제물류 사전이었습니다.